산업기사 여러분 필기 1과목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번 2005년도 1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산업기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산업기사 문제가 그렇게 기사보다 많이 쉽진 않다라는 거. 게다가 2005년 1회 문제를 놓고 봤더니 실제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위원이 달라요. 근데 이번 2005년 1회 기출문제는 정말 기본에 충실히 나왔지만 이 충실하다는 표현이 정말 성의 있게 나왔을 정도로 너무 단답형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산업기사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때 쉽게 풀으실 수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문장 지문이 좀 더 충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럼 관계형 대비해서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 문제. 특히나 산업기사분들은 용어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기, 실기 공부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네, 명확한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문제 많이 읽어야 되네요. 예전엔 정말 짧았는데 짧은 문제 뒤에 있어요. 기업과 니은의 의미하고 있는 개념을 옳게 설명한 것으로 짝지은 것은 쉬운 기본인 용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나왔다. 자, relation의 attribute라고 나왔습니다.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너무 싫어하시는데요.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험이 이래요. 좀 한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attribute 뭐요? 속성. attribute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 우리 용어 공부할 때 헷갈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개수. 얘도 개수네요. 튜플. 그죠? 네. 자, 저희가 이걸 만약에 파일 시스템이라고 봤다면 튜플은 뭐예요? 레코드고요. 얘는 필드에 해당하겠죠? 공부는 좀 꼼꼼히 할게요.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게 좋으니까. 왜냐면 저희는 거꾸로 공부할 거잖아요. 2005년도에서 30분 걸렸다면 2004년도 4회차 볼 때는 25분, 20분 조금씩 줄어져 나가요. 왜냐? 데이터베이스는 기출 정말 90%까지도 얘기할 만큼 기출이 충실하게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 안 했어요. 왜냐면 2004년도에 나왔던 게 2005년도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뭐예요? 웃겨요, 이것도. 자, 한글로 디그리라고 얘기를 해야지 짝이 맞는데. 그쵸? 네. 폭, 속성의 폭. 릴레이션이 있을 때 가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줄수는 카디널리티입니다. 자, 얘는 차수 디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영어로 카디널리티를 꼭 기억하시고 좀 헷갈리니까 저기는 차수, 얘는 기수라고 얘기해야지 짝이 맞는데 기수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카디널리티 했어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성의 있게 했죠? 자, 그러면 천천히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문제 풀지 말고 답 확인하시고 푸는 건 나중에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답 체크하고 공부하고 답 체크하고 공부하고 푸는 건 뒤에. 자, 그러면 2번 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정. 자, 무결성 용어 익숙하지 않죠? 결점이 없다. 정합성. 그렇죠? 정확성이라고 여러분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무결성 제약 조건, 무결성 규정을 저희는 제약 조건으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한글과 영어와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기술은 뭐예요? 적는 거. 자세히 적고 있는 스키마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2번 문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얘 뭡니까? 스키마가 어떻게 3단 스키마 구조가 있죠? 어떻게? 외부와 내부가 있고 사이에 개념이 꼈어요. 저희는 이렇게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어디다 해요? 개념 스키마에다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1번 컨셉 스키마. 자, 이 표현은 개념 스키마를 설명하는데 이 용어들은 익숙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개념 스키마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통합 스키마. 그냥 스키마에 대한 물음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그냥 정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1번. 자, 그리고 자, 매회학 문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식의 표현 방법.
자, 우리가 컴퓨터가 수식 표현을 갖다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법과 관련해서 자료 구조에서 중위, 인픽스. 인이 뭐야? 가운데. 자, 프리픽스. 전, 앞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한 것. 아,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중위 표기법. 인픽스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프리픽스로 바꾸래요. 시험 문제는 얘가 전이 아니면 후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후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다가 지난번에 후위가 나왔기 때문에 전이로 바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이 뭐야? 앞! 뭐가 가운데고 뭐가 뒤냐 하는 거죠. 즉, 연산자. 우리가 수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수식의 연산자의 위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가지고 중위, 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 그래서 A와 B를 곱하는 거 가운데에 있죠? 이걸 중위. 자, 그러면 앞에 놔야 된다고? 곱하기 AB. 아, 이런 식. 그죠? 이게 전이에요. 그러면, 자, 풀이는 해드리겠지만 찍어도 잘 찍으셔야죠. 자, 답이 될 수 없는 건 뭡니까? 이건 뒤에 있잖아, 곱하기가. 대상의 뒤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수식의 표현법에서 연산자가 있으면 연산자를 가지고 수식 표현법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연산 기호예요. 세 가지로 구별할게요. 앞에 프리픽스 고정시키고 인픽스 고정시키고 또 하나 뭐 있겠어요? 포스트픽스 고정시키고 문제는 포스트픽스도 한번 보시겠지만 자, 그러면 전위, 중위, 후위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 AB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전위는 뭐예요? 앞에 곱하기 AB. 자, 중위는 AB 사이에 곱하기 AB 곱하기.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빼기 D 나누기 2. 자, 중요한 거는 수식이기 때문에 뭘 따져주셔야 되냐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섞여 있을 때 먼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로를 먼저 묶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다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기를 먼저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덩어리와 더하기, 얘와 빼기를 이 덩어리를 한다 그러면 뭐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C를 더하기 먼저 하고 이 결과를 나중에 있는 얘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입각하여서 괄호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나는 가운데인데 전이냐 중이냐는 자, 기호가 가로에 앞으로 가면 전이, 뒤로 가면 후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보냅니다. 아, 포함된 이 자리. 그쵸? 아, 그래서 얘가 여기 와야 되는구나. 그쵸? 네, 연산자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자기를 포함한 여기. 그쵸? 더하기가 요 자리. 자, 그러면 얘 볼게요. 빼기는 가장 밖으로.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자기의 가로 바로 앞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없애줘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와요? 빼기. 그쵸? 빼기.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와요? 더하기. 천천히 해보세요. 화면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화면은 스톱 해두시고 보고 나머지 이제 빼고 이동했으니까 없애고 가로도 없애주세요. 자, 그래서 C 나오고요. 자, 여기 이동했고 자, 그럼 이 자리 뭐예요? 나누기 5고 D2. 자, 저는 전이해봤는데 여러분 후이도 한번 해보시고 손으로 한번 하는 게 그렇게나 기억에 오래 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답 몇 번이요? 3번. 그죠? 네. 맞죠? 아, 예. 다 앞으로 가면 좋겠는데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 자리는 여기. 이게 핵심이었대요. 자, 그러면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다시 짧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얘예요. 답은 여러분 스택이에요. 스택 용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스택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스택이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고요. 또는 100문제, 우리 시험이 100문제죠. 그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나와요. 잘 모르면 뭐 스택해도 될 만큼. 자, 그러면 스택에 이 문제도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나왔던 적은 없는데 스택이 중요하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서브루틴 레벨에서 복귀 번지를 기억시키는 경우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이 표현이 기출문제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핵심. 제가 지금 시험장에서는 컬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공부하니까 노란색 체크했고 스택. 뭐 영어를 모르진 않죠.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자, 이 서브루틴 레벨에서 복귀 번지라는 건 뭐냐면 자, 서브루틴 말고 뭐예요? 주루틴, 메인 루틴이 있어요. 주루틴, 메인 루틴, 또는 뭐라고 합니까? 주루틴에서, 메인 루틴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 있고 서브가 있어요. 그쵸? 예, 슈퍼루틴 아니에요. 주루틴이라고 해요. 메인 루틴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를 끝내요. 그런데 이 주루틴에서는 뭔가 확장 작업을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정확하게는 콜이에요. 콜. 그죠? 서브루틴으로 호출을 해요. 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호출하고 여기서 실행하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 리턴, 복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마전에 해나간다. 그렇다고 이 많은 코드를 여기다 끼지 않고 서브루틴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이 위치를 어디다 저장하냐? 스택에 저장한다. 얘 어디서 많이 봤나요? 인터럽트에서 많이 봤는데 인터럽트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상. 인터럽트는 돌발 상황이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리턴, 콜과 리턴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하는데 스택 구조가 적합하다. 왜냐면 여기서 서브루틴에서 또 다른 서브루틴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택에서 나 여기 돌아와야 돼 라고 돌아오는 지점을 먼저 쌓고 해서 이런 스택 구조에 대해서 맨 처음엔 복귀 주소 여기, 그 다음에 복귀 주소 여기 이런 식으로 스택 구조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쵸? 예. 그거와 관련하여 가지고 딱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쵸?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간단하게 복귀 주소 스택 끝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프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복귀 주소 하면 스택의 역할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스택의 역할과 큐의 역할을 섞어서 다음 중 스택이 아닌 것은 했다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스택 아니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넘어갑니다. 자료 구조 문제가 이번 2005년 1회에서 문제수를 늘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료 구조를 이거 정말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료 구조 첫 강에 보시면 자료 구조는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뭐요? 선형과 리니어한 거와 비선형.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종류가 많으니까 비선형만 외우시고 나머지 선형으로 알고 계세요. 자, 비선형 뭐죠? 비선형 딱 두 개지. 틀이랑 그래프.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저희는 비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선형은 방금 배운 스택에서부터 스택, 큐, 대큐, 배열, 뭐 링크드 리스트 등등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성격이 다른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자, 다음 중 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분류해서 다른 것 하나는 뭐? 그래프, 그죠? 하나 더 트리 기억하시고 얘네는 뭐? 비선형.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있고 좀 기사스러운 문제가 있었던 게 2005년 1회의 데이터베이스 문제고 앞으로도 이 산업기사분들 용어 정확하게 하세요. 자, 실기가 여러분한테 용어를 정확하게 묻고 있어요. 기사는 개념을 묻는데 산업기사는 좀 용어에 치중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6번 SQL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SQL 문제라기보단 저희 교재에 SQL 부분 파트 뒷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본 테이블, 자, 기본 테이블 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 논리적인 구조. 얘는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가상 테이블. 왜? 보안 때문에 자, 필요한 것만 골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습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본 테이블 또는 뷰로부터 유도되는 가상 테이블. 그냥 가상 테이블 하면 뭐요? 뷰 해서 뷰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뷰라는 용어 알고 계시고 가상 테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7번 갈게요. 자, 현실 세계의 객체를 개념적으로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뭐예요? 아, 추상화를 거쳐서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자, 문제가 만들어지다 말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뭐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하도록 자, 피터 첸이에요. 자, 알고 계셔야 될 건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는 사람 이름이나 연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아요. 자, 데이터 모델은 자, 여기 나왔네. 몰라도 알겠다. 그쵸? 예. 개체, 관계, 모델. 그쵸?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얘기를 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ER 다이어그램. 그쵸? 얘기하는 개체, 관계, 모델. 그쵸? 예.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 이게 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산업기사에서 이 문제 인기 있는 문제였거든요. 또 뭐가 나와요? 스택이 나오죠. 스택. 자료구조 중에서 선형 자료구조고요.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그죠? 반대로 first in, last out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있다가 2005년 1회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얼마나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면 기사까지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게다가 이 문제를 하도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셔서 공단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단서사항을 줬어요. 단, 왼쪽부터 먼저 출력이 된 순서다. 밑에. 그죠? 자, ABCD 순서대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출력한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문제 풀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답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정말 여러분 괜히 찍어서 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다 보면 없는 게 먼저 나와요. 이건 팁이고 진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스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앞에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그렸죠. 얘가 스택이에요.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뚫린 이 선형 구조. 자료가 들어가고요. 나와요. 삽입과 삭제 현상이 되는데 이 삽입과 삭제를 특별히 용어로 불러요. 자료를 넣는다. 푸시. 그렇죠?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한 결과 입력을 푸시 나오는 걸 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료가 들어가요.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A, B, C, D 순서대로 들어갈 거다라고 계획을 한 거네. 정해진 거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들어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나오는 거는 중간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거예요. 다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 몇 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다는 출력이 꼭 차례대로 된다는 그 차례대로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섞일 수 있다. 입력과 출력이 섞일 수 있다는 가정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last in, first out. 그쵸? 네, 그럼 차례로 넣어보면 돼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저희는 A, B, C, D 순서대로만 입력 순서는 변경이 안 되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먼저 나온 게 뭔지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1번이 C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C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A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B 들어가고 C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C가 나온 거예요. 팝. 그럼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B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B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맞죠? 자, 저기 A 나와 있었죠? A. 자, 근데 들어가는 거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빠지고 빈 공간에 D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D가 나왔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가능한 거.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따져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보통 4번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기출문제 푸시면 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 순서대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C가 먼저 나온다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A 들어가 있고요. B 들어가 있고 C가 들어갔기 때문에 C가 나올 수 있었다. 됐죠? 자, 그러면 D는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시점에서 D가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D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능한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B잖아. 근데 A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해서 2번. 이게 B이면 이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3번 여러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아시는 분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 따라오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 맨 앞에 뭐 있다? B. 자, 그럼 B가 들어갔다죠? A 들어가고 B 들어가 있어요. 됐죠? A 들어가고 B. 그럼 B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A 나올 수 있어요? 네, A 나올 수 있죠. A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D 나올 수 있어요? C랑 D를 넣어요. C 넣고 D 넣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D 나오고 C 나올 수 있다. 끝. 그죠? 아, 4번도 해드려야 되나요? 네, 하는 김에 합니다. 저 산업기사분들을 위해서. 자, B가 나온 거 이거 먼저 체크하는 게 요령. 자,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없고 자, B 나왔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C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C가 나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D 들어갔어요. D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간 A가 나왔다. 됐죠? 이게 스택 구조의 특징. 2번. 그렇죠? 자, 8번 잠깐 멈춰드리고 화면에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지우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계 문제죠. 자, 설계에서 항상 물리적인 설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오래간만에 물리적 설계에서 쉽게 물리적 설계에 대해서 다음 주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물리적 설계는 뭐예요? 저희가 설계 단계가 있는데 진짜 구현하기 바로 전 단계. 자, 물리적인 하드와 관련해서 설계하기 바로 전 단계가 물리적인 설계예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설계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장 레코드의 양식 설계 그냥 외우는 겁니다. 레코드의 집중 분석 및 설계. 레코드란 얘기가 나오죠. 실제 저장의 모습이니까. 논리적인 단위, 접근 경로의 설계. 답 뭐예요? 트랜잭션 모델링.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물리적 설계에서는 세부 설계에 들어가요. 작업의 세부 설계. 자, 모델링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개념적 설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럼 논리적 설계에서는 뭐?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합니다. 매번 틀린 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릴레이션 특징 뭐 네 가지. 자, 근데 문장으로 표현돼서 여러분 낯설 수 있고요. 순서가 달랐고, 자, 이 문제 2005년 1회 기사도 나오고 산업기사도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항상 릴레이션 뭐요? 표구조고 표랑은 다른데 이것 때문에 다르다. 자, 하나의 튜플이 각 속성은 원자값을 가진다. 맞죠? 튜플의 원자성이라고 저희는 정의해 드렸죠. 이제 너무 자주 나올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원자값. 자, 하나의 튜플의 순서는 항상 무순서예요. 데이터가 그 릴레이션에 있으면 되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해서 튜플의 무순서성. 근데 여기서 뭐예요? 무순서인데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2번이 답. 됐죠? 문제 잘 읽으시고. 튜플은 서로 다른 유일값을 갖는다. 튜플의 유일성. 아유, 이거 속성의 원자성이죠. 잘못 적었죠? 네, 속성값의 원자성, 튜플의 유일성. 똑같은 줄 홍길동이 두 줄 있으면 안 돼요. 네, 튜플의 유일성. 자, 각 속성은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 맞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속성의 무슨 서성. 이게 주특징이고 얘는 같이 설명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0번 관계형 모델인 뭐예요? 릴레이션의 특징. 자, 버블 정렬. 자, 2005년 1회는 버블 정렬로 기사 산업기사가 나왔는데 산업기사에서는 뭐가 달랐냐면 2회전이 달랐어요. 기사는 3회전이었는데 버블은 거품이니까 어떻게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내려앉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접한 요소들을 비교한다는 특징 잊지 마시고 오른쪽은 오름 차수는 작은 거에서 큰 수 잊지 마시고 자, 2회전 후. 자, 지금 자료가 5개가 있죠. 그러면 몇 회전? 4회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를 거치면 정렬 완료. 자, 여러분은 머리가 좁으시기 때문에 정렬의 결과는 3, 5, 6, 7, 9. 기사랑 문제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요령은 이거예요, 팁은. 자, 2회전 후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이거는 버블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3개가 정렬 완료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완료라는 건 큰 게 뒤에서부터 3개를 봅니다. 그래서 완료된 거죠. 그죠? 큰 건 뭐예요? 원래 결과가 3, 5, 6, 7, 9인데 얘네는 모르겠는데 6, 7, 9는 정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맞나요? 3, 5, 6, 7, 9. 3, 5, 6, 7, 9 해가지고 답 보시면 6, 3? 2회전. 2회전이니까 2개네요. 그쵸? 네, 2개 정렬 완료. 1개, 2개죠, 2개. 뒤에서부터 2개. 그러면 7, 9. 7, 9, 7, 9. 답 1번인데요. 정말 1번일까? 해보면 되지. 그쵸? 네. 자, 그래서 정말 문제 시험장에 가서는 2회전 오면 뒤에서부터 2개가 정렬 완료. 그쵸? 제가 기사가 3개여서 3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진짜 해드릴게요. 저렇게 풀으시면 안 되고 확인해야죠. 초기값. 최초의 모습이 9, 6, 7, 3, 5죠, 여러분. 자, 그러면 1회전 단계예요. 자료가 5개니까 뭐? 2회전, 3회전, 4회전 하면은 정렬 완료, 오름 차순. 자, 아시는 분은 빨리 넘어가세요.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자, 버블 정렬은 뭐? 큰 거를 뒤에서부터 정한다. 자, 회전, 인접한 거 비교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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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번? 4번 합니다. 자, 작은 걸 앞에 오고 큰 걸 뒤에 가야 돼요. 9랑 6이랑 비교했을 때 6 앞에 오고 9가 뒤에 가네요. 자, 7 앞에 오고 9가 뒤에 가고요. 3 앞에 오고 9가 뒤에 가고요. 5가 앞에 오고 9가 뒤에 가네요. 9를 뒤로 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변경을 했네요. 교환 6, 7, 3, 5, 9.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미리 적어드릴게요. 3, 5, 6, 7, 9 중에서 9가 자기 자리를 정한 게 1회전 수행 후의 결과.
됐죠? 자, 그럼 2회전은 뭐예요? 정렬의 대상이 좁아져서 하나, 둘, 세 번만 비교하면 돼요. 자, 저 2회전 하는 겁니다. 6, 7 비교했더니 가만히 있고 3이 오고 7이 뒤에 가고 5가 있고 7이 뒤에 가죠. 그럼 2회전 수행 후에는 6, 3, 5, 7. 자, 그럼 2회전 완성하면은 7이 자기 자리를 잡고 내려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답. 뭐요? 6, 3, 5, 7, 9. 6, 3, 5, 7, 9. 답 1번 맞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서비스 어떻게? 마저 할게요. 3이 앞에 오고 6이 뒤에 가고 5가 오고 6이 뒤에 가고. 자, 그러면 제가 왜 해요? 여러분 실기 준비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필기 합격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산업기사는 2회전, 기사는 3회전 수행 결과를 물었던 것 같아요. 정렬은 완성됐지만 비교해서 교환 안 되고 3, 5. 4회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자, 3은 자기 자리 찾는 거. 자, 어떻게? 버블 정렬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버블 정렬은 2회전 수행 후에면 뒤에서부터 2개가 정렬 완료된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그럼 딱 반 풀었죠? 자, 12번 넘어갑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 자료 구조의 파일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죠. 무슨 자료 구조에서 어떤 문제를 파일 구조 쪽에서 낼까? 그러면 당연히 I3 파일. I3 파일, 색인 순차 파일. 순차인데 인덱스들을 붙였어요. I3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인덱스라는 걸 순차 구조에서 빨리 검색을 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그럴듯하지만 프라임 인덱스라는 건 없어요.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가셔야 되죠. 색인 인덱스 파일의 영역은 3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나온 건 인덱스도 3개. 자, 영역은 기본 영역, 색인 영역,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고요. 거기에서 색인 영역 얘가 다시 3개로 트랙, 실린더, 마스터 그죠? 네, 영역으로 구별이 돼요. 자세히 나올 때는 이 인덱스 중 하나를 집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2005년도에서는 요 정도. 자, 그러면 DB 데이터 모델의 정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데이터 모델링 설계의 기본에서 저희가 모델링하고 설계한다, 계획한다는 거죠. 디자인한다라는 거에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세 요소는 SOC. 그죠? 네. 자, S 구조. 스트럭처. 그죠? 오늘 오퍼레이션즈 연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처리를 하며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해서 네, SOC로 외웠어요. 자, 릴레이션십은 관계예요. 관계. 그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 봅니다.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한다. 조건은 데이터의 논리적 제한 명시, 조작 규칙. 그렇죠? 연산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조작에 대한 표현을 했다. 자, 14번 넘어갑니다. 자, SQL 부분. 자, 여러분 저희 원래 그 본강에서 SQL 너무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실기를 염두에 두고 제가 조금 수업을 깊이 있게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행이죠. 자, SQL 해서 Structured Query Language에 뭐야? 데이터 랭귀지 중에 뭐? 중간에 나와 있는 D. 뭐예요? 정의어죠. 정의한다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딱 3가지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자, DL 정리하시고 데이터 랭귀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DDL, DML, DCL 있는 거 아시죠? 자, D는 뭐예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자, 이 문제에서 뭐예요? 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의라 그러면 뭐예요? 자, 만듭니다. 없는 걸 만듭니다. create. 자, 대문자, 소문자는 똑같은데 제가 소문자로 적을게요. create. 뭐예요? 만들고, 없애고, 얼터. 됐죠? 자, 조작은 뭐예요? 검색해. select, 넣어요. insert 자료를 넣고요. 그럼 지우기도 하죠. delete,
고쳐요. 업데이트. 이 정도는,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자, DCL은 4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만들 때, 권한을 줄 때, 아이고, 대문자로 썼네. 그랜트, 반대로 리보크, REVOK.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트, 커밋, 롤백. 자, 그런데 DDL에 해당하는 것은 얼터. 나머지 3개는 뭐? DML이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DDL, DML 뒤에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넘어갑니다. 자, 봤더니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였어요. 15번. 산업기사가 이 정도 나온 건 기사보다 더 꼼꼼하게 시험 문제 냈다. 기사는 이번 회차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산업기사가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산업기사 직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합격률이 높아요. 컴퓨터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의 있게 공부해 주시면 합격합니다. 자, 얘는 DML 중에서 뭐 셀렉트에 대한 SQL 구성문이죠. 셀렉트 너 잘 할 수 있니? 셀렉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시켜 놓고 검색해요. 자, 근데 문제 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계형 이거 다 뭐 상관없죠? 테이블인 수강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수강이 있나 봐. 근데 이렇게 생겼대요. 학번, 과목명, 중간고사, 기말 성적에서 조건이에요. 과목명이 딱 대문자 DB인 모든 튜플을 검색해내요. 그렇죠? 네. 이거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조건을 뜯어오래요. 그리고 튜플들을 성적에 의해 정렬된 형태로 검색한대요. 검색. 정렬 뭐예요? 네. 근데 이때 정렬의 기준은 성적이 기말 성적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아, 이쁘게 나열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은 이거야. select from where. 됐죠? 수강 테이블로부터 모든 자료를 검색해라. where이 뭐냐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조건이 뭐예요? 과목명이 데이터베이스. 아, 수강에서 과목명이 DB인 거 모두 아스트리크 데리고 오는데, 자, 데리고 올 때 이쁘게 나열하래요. 오더 바이 정렬. 이쁘게 나열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말 성적의 내림차순으로 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뭐예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내림차순을 영어로 뭐예요? DSC. 디센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점이면 어떡하니? 얘기해요. 기말 성적이 같은 경우 두 번째 정렬 조건, 중간 성적의 오름차순으로. 문제가 길지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게 같으면 쉼표하고요. 중간 성적. 오름차순은 어센딩, ASC 또는 생략 하시면 된다. 해서 밑줄 친 내용의 차례대로 1차 정렬의 기준, 2차 정렬의 기준. 끝. 여러분한테 쓰라는 게 아니고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분위기만 이렇게 대단하게 풍겼죠? 자, 16번 넘어갑니다. 16번은 이번 문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용어 알고 있니? 자, 그래서 외래 키와 키와 관련된 문제. 자, 키 중에서 참조 관계와 관련된 유일한 키 외래 키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약 조건은. 자, 설명을 제가 일부러 깊이 안 할게요. 외래 키 하면 뭐예요? 참조 무결성. 자, 참조 무결성이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참조 릴레이션에. 자, 무결성은 외래 키는 으로 시작해요. 참조 릴레이션에 용어로 정리하는 겁니다. 기본키 또는 비원키 값 또는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끝. 그렇죠? 그거 말고는 못 가져요. 자, 이게 참조 무결성.
저희는 개체 무결성 또는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하면 뭐 생각해요? 기본키, PK, 외래키, FK. 요것만 구별하셔도 저희 시험 수준은 끝. 자, 아유, 후보키가 나오네요. 자, 키라는 건 어떤 특정 속성을 얘기해요. 릴레이션에. 자, 후보키는 뭐예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키. 그죠? 자, 그러면 후보키는 두 가지를 만족해요. 뭐요? 유일성과 최소성. 그럼 후보키 중에 하나가 기본키죠. 자,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 끝. 자, 그럼 영어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사던 산업기사던 두 문제가 영어 문제로 나오는데 이번 산업기사는 기사보다 더 길게 나온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매번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하.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스택 잔치입니다. 답이 스택이에요. 에이구. 그죠? 예. 당연히 맞으셨죠. 자, this is a linear list. 자, 영어 시간이 아니에요. 영어 못해도 돼요. 저도 못해요. 자, linear list 선형. 리스트다. 근데 아까 선형, 비선형을 해야지 문제 한 문제 풀었죠. 거기서부터 찍어도 잘 찍으셔야죠. for which. 얘는 all insertion, 삽입과 삭제, and usually, 보통의 모든 접근을. 자, 영어 지문이 살짝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insertion and delete만 나왔는데 지금 이 지문에 and usually all accessed. 자, 모든 접근이. 그러니까 모든 처리를 할 때 이게 추가가 된 거지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됐습니까?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linear list에 made at. 만든대요. at.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at 리스트에. 이거 리스트잖아. 예? at one end of.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네. 그렇죠? 예. 이 end가 이 end인데요. 예. 한쪽 끝에서. 그렇죠? 스택.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죠? 예. last in first out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스택을 묻을 때 last in first out 나왔습니다. 저 기사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쫙 깔아놓고 원핸드예요. 그렇죠? 네, 원핸드 한쪽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스택 구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쪽에서만 스택 포인트 탑을 두면서 탑이란 용어도 예전에 많이 용어의 지문에 나왔는데 이번에 용어 지문을 살짝 바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원이에요. 한쪽에서만. 그렇죠? 이게 정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인데 이 정도로 성의 있게 낸 적이 없어요. 진짜 성의 있었던 산업기사네요. 자, 볼게요. 산업기사분들이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2005년 1회차가. 그렇죠? 자, 볼까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다 고득점 맞으셨습니다. 이거 영어 다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은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레코드, 데이터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죠. 자료! 자, wanted to create. 자, 만들기를 원한대요. new type of 레코드의 새로운 타입을 만들려고 하고 또 뭘 원해? want to modify, 수정을 하려고 해요. 옛날 걸 수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대요. by including, 포함하는 new data item of, 얘는 여기에, 그러니까 옛날, 그죠? 예. 새로운 아이템 또는 by expanding the size of data, 데이터를 확장하거나 뭔가 조작한다라는 거죠. 기존 걸 고쳐서. 그죠? 예. 그러고 싶대요. 그래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he는 누구야? 영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레코드가 많이 나오고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은 그는 must, 허락을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네. 누구로부터예요? 이
그리고 퍼미션, 승낙, 허락. 그죠? 권한 부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apply the 누구예요? 시도를 하려면 최고 관리자. 이 데이터 레코드에 대해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 뭐요?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죠? DBA라고 하는 최고 권한자. 답 뭐예요? 1번일 줄 알았어. 자, 컴파일러는 번역기고요. 에디터, 프로그래머. 뭐예요? 프로그래머 편집하는 사람. 데이터 디파인 랭귀지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네. 프로그램 편집기. 이거 아니죠. 우리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최고 권한자로부터 내가 고칠 때 허락받아야 된다.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는 답을 보고 아 그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공부. 자 이렇게 필인더 블랭크 해가지고 박스 나왔던 이런 문장에 대한 설명은 기출문제에서 정말 나오는 게 희박했는데 산업기사 여러분들한테 용어 문제로 다가가기 위해서 일부러 냈어요. 너무 다 맞으니까 긍정 마인드. 그래서 하나 틀리라고. 하지만 우리 맞았어요. 자, 20번. 다음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중 가장 먼저. 자,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현하죠? 가장 먼저 해서 우리는 사용자 요구 분석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DB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뭘 원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내가 요구 분석에서 시작해서 일단 개념을 잡고 컨셉을 잡고 그래서 뭐예요? 논리 구조. 논리 설계를 하고 물리 설계를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DB 구현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구나가 하이라이트 20번 문제예요. 가장 먼저 요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 DB를 개발을 해야 되고 정말 개발하면 필요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난이도 문제는 하예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문제를 마무리를 했네요. 한 해 문제를. 자, 그래서 중간에 대한 설명들 나왔고요. 20번 문제까지 꼼꼼히 한번 풀어봤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기 수준. 좀 더 꼼꼼히 하시면 실기까지 대비. 자, 기출문제는 어떻게? 과목별로 거꾸로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